99년 이제 IMF가 끝나고 나서 이제 DJ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IT 육성을 하죠. 이제 IT 육성. 지금도 우리나라가 뭐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세계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IT 강국이 됐죠. 저희 나라가 이제. 그러면서 그 조기 졸업을 하면서 IMF를 조기 졸업하면서 급등을 해요.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여기서 첫 번째 여기서 매도 신호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그 쌍봉을 찢죠. 쌍봉을 찢고 그러고 나서 이제 2000년 초반부터 IT 버블이 꺼지면서 그때 당시에 뭐 새로운 기술이니 뭐 해서 닷컴 자 붙으면 뭐 상한가 열방씩 가고 하던 시대인데 그게 이제 원위치했죠. 원위치. 코스닥은 뭐 2000포인트대에서 뭐 300포인트대 그 정도로 빠지고 코스피 역시도 여기서부터 12달 동안 조정을 받게 돼요. 이게 월봉 차트인데 한 캔들에 한 달이니까 이게 그려보면 12캔들이에요. 저점 찍는 데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올해 2월부터 대세 하락장을 외쳤는데 그러면서 주식을 좀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가 2주차 때 배웠던 거를 써먹으시면 이 빨간 선이 이렇게 연장을 그려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수직선을 기점으로 왼쪽이 가구간, 오른쪽이 나구간이죠. 그러면 나구간에서는 즉 빨간 선이 우량할 때는 주식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2월에 막 신용계좌 다 해지하고 막 한다고 한 게 하락장 준비하시라고 한 게 그런 거예요. 이 빨간 선이 우량할 때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 주식 투자를. 우리가 배웠죠. 매수 맥점 어디다? 나의 1, 나의 2. 그 매수 신호 뜨죠? 그래서 이 고점에서 저점까지 12캔들이 나왔고, 즉 1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퍼센테이지로 보면 17%, 117%, 반토막 이상 난 거예요. 코스피가 반토막 이상 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01년 이제 이때가 이제 그 이중바닥 주고 나의 이 돌파하면서 다시 급등을 하죠. 이게 이제 DJ 정부 마지막 해죠. 이제 마지막 해. 급등을 하는데 어때요? 이제 산이 높고 골이 깊으니까 한 번에 못 넘죠. 이제 또 여기서 저항받고 미끄러지는데 이때 매도 신호 나와요. 이제 흑산병일 때 매도 신호 나오는데 이때 이제 하락의 뭐 이벤트는 뭐였냐면 이제 IT 버블이 이때 꺼졌는데 이 꺼지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더블 딥, 그러니까 즉 이중 바닥을 다지러 간다. 그런 우려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장이 다시 폭락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 역시도 시장은 또 12달이 걸렸어요. 저점을 찍는 데까지. 하락률은 이때보단 좀 낮죠. 이땐 117%, 이땐 84%. 고점은 이때가 더 높았으니까, 이때보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바로 V자 반등이 나오면서 빨간 선을 골든 크로스 하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다시 이제 빨간 선이 우상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이럴 때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탈 때, 빨간 선 올라탈 때.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3월에 이제 탄핵 후폭풍이 부르는데 뭐 탄핵이 이제 기각됐죠. 그러면서 이때 매도 신호 나왔는데 이때 하락은 뭐였냐면 이제 미국발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이때 이제 시장이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이때 시장 조정은 어떻게 보면 건전한 조정이죠. 건전한 조정. 정고점까지 정확히 한번 반등이 나오고 저점은 높였고 정고점 저항받고 2층까지 조정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 이런 큰 수렴을 하게 되는 거죠. 지수가.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길라잡이 패턴을 이런 데서 이제 만드는 거죠. 이렇게 길라잡이 패턴을 만들면서 이 삼각 수렴이 마침내 위로 터지기 시작해요. 위로. 그래서 이거는 뭐 오나미, 점 달린 오나미 이거는 이제 가의 1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가의 1. 이렇게 가의 1. 매도 신호 나와도 이럴 때 쌍봉 찍고 이럴 때서 정고점에서 저항 맞고 나왔을 때랑 정배열로 가다가 삼각 수렴이 터졌을 때 매도 신호 당연히 조정이 얕죠. 눌림목이 얕죠. 이럴 때는.
정배열이죠, 모든 차트가. 이때부터 어떤 열풍이 붙냐면, 너도 나도 펀드. 저 역시도 2005년도에 이제 신입사원일 때 이제 펀드를 들었거든요. 이때 수익률이 꽤 좋았어요. 한 반년 들고 가는데 한 40% 미래에셋에서 넘게. 펀드 열풍, 너도 나도 펀드가 한 1,000만 명 가입했을걸요, 이 당시에. 펀드 자금이 들어오면서 증시가 외국인도 이때 이제 상당한 매수를 했어요, 2005년부터. 폭등을 하죠, 폭등. 신고가 폭등. 그러고 나서 이때 여기서 또 매도 신호 나오는데 이때 역시도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조정이 나와요. 근데 뭐 이때 이제 조정은 지금 이 상승폭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두 캔들 흑산병도 아닌 음봉 두 개에서 끝나죠. 음봉 두 개에서 끝나고 이렇게 이중 바닥을 주고 또다시 상승상하형 패턴을 만들면서 수렴을 하죠, 다시. 어떻게 보면 약간 분식집 개념이죠, 분식집 개념. 그러고 나서 이제 2007년 노무현 정부 이제 말기죠, 말기. 말기 때 또 신고가를 기록해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MB가 이제 거의 뭐 당선 확실시 됐죠, 이때는 이제. 여론조사에도. 그러면서 이제 공약을 하죠. 뭐 경제대통령 해서, 코스피 3천 시대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명박 정부가 요때부터 출범을 하기 시작해요. 이때 12월. 여기 바닥에서 보면 얼마큼이 오른 거냐면 56캔들 상승이 나오면서 거의 3배 폭등이 나온 거예요. 코스피가 3배 폭등. 3배 폭등이 나왔고 이때 매도 신호 나오는데 이 격이 어때요? 이제 벌어질 만큼 다 벌어졌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발 금융위기, 부동산 위기가 터지고 요 시가 고가로 요 장대목 맞았던 여기까지 반등은 나오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A, B, C죠. 엘리엇 파동으로 보면 A, B, C로 가는 파동. 2008년에 대폭락장이 나오죠. 대폭락장. 미네르바가 이게 뭐 코스피 500 간다 막 그런 글 쓰고 할 때인데 이때 이제 MB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죠. 이제 코스피 뭐 3천 간다며 3천 가고 5천 간다며 500 가게 생겼다 하면서 엄청난 대공황이 왔어요. 이 당시에 삼성전자가 마지막에 하한가 갈 정도로 이게 투매가 나오면서 이거 메모한 건 좀 안 지우고 싶어요. 계속 냅두고 싶은데 저도 이거 자료 정리하느냐고 시간 좀 걸렸는데 결국은 이 조정이 1층까지 조정 나온 거죠. 그동안 56캔들 동안 상승에 대한 조정이 1층까지 나온 거예요. 1층까지 나왔는데 정확히 고점에서 조정이 또 1년 걸려요. 1년. 저점 찍는 데까지 1년. 그나서 볼까요? 또 이중바닥을 주고 여기서 이중바닥을 주고 빨간 선을 골든 크로스 하죠. 안돼? 여기서 미련 나고 추가하고 근데 미련 정도. 그래? 여기 한 캔들 금리 나는데 이거 사람이 짜증 내는 솔직히 가지고 이게 잠시만요. 그 한 개인 투자자가 그 시스템 매매를 한 거예요. 시스템 매매. 그 시세 교란을 해가지고 다우 지수가 한 몇 분 만에 1000포인트가 급락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떤 시장의 논리로 인한 급락이 아니라 그냥 한 개인의 금융 사고에 의한 해킹에 의한 그런 시세 교란이기 때문에 이런 건 금방 정상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그동안의 상승의 힘이 굉장히 강했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잠깐 그냥 이벤트였던 거고 그러고 나서 2008년도에 그 전고점까지 돌파하는데 거의 3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3년의 시간. 그 전고점을 돌파를 해요. 마침내.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매도 신호 나오죠. 2011년에. 이때 하락은 뭐였냐? 미국발 신용 강등 위기, 그리고 유로존 재정 위기, 뭐 그리스, 스페인 해가지고 근데 이때 조정은 5캔들 만에 조정이 끝나요. 다섯 캔들 만에. 정고점 돌파했으니까 또 여기서 파동이 많이 진행됐잖아요. 이 조정은 어떻게 보면 괜찮죠. 이런 조정은. 왜 안 그려지지 이게? 희한하네. 이렇게 급등에 따른 한번 쉬어가는 구간. 저희가 요새 분봉 가지고 30분봉, 60분 선 처음 닿을 때 눌림목 공략하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같은 이치죠. 네네. 그러고 나서 11년, 12년 이때가 이제 MB정부 끝날 무렵이고 이때부터 해서 이제 코스피는 지루한 기나긴 거의 한 4, 5년간의 박스피 흐름을 보여요. 이제 박스피 흐름. 연속성이 없죠. 계속 음봉 나와도 단봉으로 끝나고 다시 양봉 도지 나오고 뭐 계속 징검다리식으로 나오죠. 계속 음봉이 크기도 크지도 않고 굉장히 지루한 박스권을 그리거든요. 이때 삼성전자 역시도 계속 박스권을 그렸어요. 그러면서 2015년 15년 1월 제가 세미나를 한번 하는데 이때 이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코스닥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 역전이 될 그런 상황이 올 거다. 코스닥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코스닥이 엄청 날아갔어요. 상반기에. 코스피는 그에 비해서는 좀 못 따라갔고 다시 이렇게 정고점을 저항받으면서 이상하다 이거. 8월에 급락이 한번 나오는데 그때 이제 중국 위안화발 금융 리스크로 해가지고 이제 시장이 급락이 나와요. 근데 정배열로 가다가 분홍선 이격을 줄여서 분홍선을 처음 터치하면은 강력 지지선이라고 했죠. 그 상황이 오고 나서 다시 또 시장은 안정화를 찾죠. 이중바닥 주고 다시 이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 되냐 마냐 이제 11월에 막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할 때 그때 한번 조정 나오고 2017년 1월 저는 이제 박스피는 상방으로 돌파된다는 거를 그때 VIP 당시 회원분들한테 설파를 하죠. 이 박스건 이제 상방이다. 결국 그 얘기를 1월에 했으니까 연봉으로 보면은 연봉의 시가부근이겠죠. 시가부근. 그러면 연봉으로 한 캔들이 터지면 두 캔들이니까 2년은 간다는 얘기죠. 2년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종목만으로 전기전자 업종으로 이제 급등시키면서 코스피가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가죠.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다가 올해 1월에 신고가를 기록하고 2월 초 제가 1월 말부터 이제 풋옵션 산다 하면서 풋옵션 대박 낼 때 지수 급락 나온다. 뭐 레버리지 인버스 사시든지 풋 사시든지 현금화 하시든지 일단 저는 신용 다 해지한다. 신용계좌 다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하락장이다. 앞으로 하락장이다. 대세 하락이다. 이 매도 신호가 올해 2월에 나오는데 이때 명분은 뭐였냐면 미 국채금리 급등. 그러면서 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우리나라 뭐 경제에 엄청난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세 상승장이 온다. 전문가들이 많이 외쳤어요, 이 당시에. 4월 30일인가 정상회담 처음 했잖아요. 근데 대세 하락장이다. 저는 이제 계속 대세 하락장이다. 삼성전자 분식 차리고 죽는다. 삼성전자도. 그러면서 3월부터 제가 우량주, 시총상위주들 보여드리면서 바다에 빠진 종목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주도주가 어떤 종목이 될 것이냐. 뭐 전문가는 TV에서 LG화학이 주도주가 될 거다 하는데 LG화학으로는 절대 힘들다. LG화학 그때 당시에 구간도 마찬가지고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2월이었는데 벌써 어느덧 11캔들이 지났어요. 11달. 11달. 아까 보셨죠? 총 3번의 급락. 근데 그때 당시에 공교롭게도 다 12캔들. 12캔들.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12캔들. 이게 이제 10년 법칙이죠? 10년마다 이제 위기는 돌아온다. 사이클별로 돌아온다. 그 이제 정확히 2008년부터 10년 뒤인 2018년이 됐고 정확하게 대세 하락이 왔어요. 결국은. 근데 이제 11캔들째인데 다음 달 1월이면 이제 12캔들째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중바닥 주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이게 왜 안 그려지니? 이걸로 그려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가면서 빨간 선이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이제 이 빨간 선 올라타면 이때 다시 공격적으로 하면 돼요. 아, 그리기 개수 제한이 있군요. 예, 감사합니다. 이 빨간 선 올라탈 때 공격적으로 하면 돼요. 근데 저희는 알잖아요. 뭘 아냐면 하락을 하면 하락한 만큼 횡보가 나와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내년 7월, 8월이에요, 그게. 이 하락이 끝내려면, 이 하락한 만큼 길이가 나오려면 내년 7월, 8월이거든요. 그러면 또 이것도 확인해야 되죠. 골든크로스 확인해야 되죠. 이것도 확인해야 되죠. 일단 당장 급한 거는 다음 달 12캔들째에 과연 과거 3번의 대급락 때 폭락이 나왔을 때 12캔들의 조정이 마무리됐는데 과연 이번 역시도 12캔들 만에 조정이 되고 이게 빨간 선을 골든크로스 하면서 이중바닥을 주고 갈 것이냐. 이걸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 12캔들이라고 이번에는 12캔들 만에 그렇게 가겠냐. 뭐 그런 법칙이 어디 있냐 하겠지만 근데 이 차트라는 건 결국 과거의 통계거든요. 많이 알면 알수록 그 통계가 많이 있고 머릿속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걸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그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해서 카페에도 글 올려드리고 오늘 이렇게 방송 시간을 할애해서 이걸 설명드리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변곡이에요, 지금이.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반등이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요. 반등이 나왔다 쳐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가면 또 꼬꾸라져요, 여기 가면 또 꼬꾸라지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제 첫 번째 분홍선을 닿았으니까 지지받는다고 치고, 만약 여기서 이제 이 분홍선이 이렇게 가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IMF 오는 거죠, 뭐, 다시. IMF 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하락 길이보다도 나중엔 더 큰 하락이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다는 거고, 이게 이제 안 나오려면 옆으로 버텨야 돼요, 계속. 이게 내년 7월까지 이렇게 버텨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부릉부릉. 이렇게. 다시 시작해야 돼요. 시나리오는 크게 2개예요, 2개. 2개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콜옵션이 나왔으니까 매수는 나오고 코스닥도 매수는 나왔으니까 1월에 이렇게 반등이 나올 거라 봐요. 1월까지 반등이 나올 거라 보고 반등이 나오는데 이 반등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이렇게 가는 반등으로 이제 착각하면 안 되고 이 마지막 반등일 때 그동안에 뭐 물린 종목이나 있으면 그럴 때 좀 많이 털고 나와야 돼요. 오히려 이럴 때 뭐를 잡아야 되냐면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ETF 몇 종목 소개해 드렸는데 그 ETF를 여기서 그냥 현금 절반을 떼가지고 ETF를 여기서 사야 돼, 차라리. 인버스. 코스닥 하락에 베팅을 해야 돼요, 여기서. 그러고 나서 나머지 절반의 현금으로 이제 단기 매매하고 하다가 그 ETF가 만약에 이제 지수가 이렇게 꼬꾸라졌다 그러면 그 ETF가 뭐 이제 30%막 그렇게 수익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10월 말에 제가 여기서 현금 50% 냅두고 50%는 주식 다 사세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ETF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가서 수익이 이만큼 커졌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나중에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일단은 이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아니고 제가 보는 큰 시나리오 두 개는 이거예요. 이거. 잘 버티면 7, 8월 이렇게까지. 아니면 반등 뒤 요런데 저항받고 여기서 이제 이중바닥 주는 척하고 여기서 소상각을 만들다가 밑으로 꼬꾸라지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악소리 나게 빠지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지나봐야 아는 거고, 일단 시나리오,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두 개예요. 두 개니까 일단 잘 참고를 하시고요. 뭐 2월부터 모가나무님은 이제 2월부터 이제 제 리딩을 들으셨으니까 1월부터 들으셨으니까 이 2월에 제가 어떤 시황을 펼쳤는지 다 아실 거예요. 카페도 나와 있고. 그래서 결국은 1년 지나고 보니까는 다 그렇게 갔죠, 지금. 갔는데 지금 이제 대변곡이에요. 이제 여기 일단 이건 나와야 돼. 이거는 일단 이건 나와줘야 돼요. 이건 나와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지그재그 이렇게 계속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정도. 그래서 뭐 이런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이런 거를 알기 전에 먼저 신호가 다 잡아줬어요. 신호가 잡아줬고, 이와 비슷한 시점에 이런 뉴스들이 터진 거거든요. 근데 터질 만한 구간에서 신호가 터진 거고, 언론에서 뉴스가 터진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변곡 구간에 대한 고찰은 충분히 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거의 이제 이제 4주차 수업까지 진행되셨으면 1, 2, 3주차에 대한 기술적인 패턴이나 기술적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다 되신다고 보고, 그거 복습 겸 지수도 살펴볼 겸 요걸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이렇게 보시면 과거를 통해서 한 현재와 미래의 그림을 약간 패턴을 적용시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이런 거를 그림을 한번 월봉 차트 큰 그림을 한번 보시고요.